착하고 좋게만 말하는 리더를 팀원들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더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으세요? 최대한 배려해서 말했는데 팀원은 안 움직이고 결국 그 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가 다시 하게 되는 상황들 당연히 겪으신 적 있으시죠? Okay, let's go. 그러니까 이거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다음날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거죠. 좀 기다리다가 물어보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씨 내가 만만한가? 날 뭘로 보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고민을 토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방식 자체가 약간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요, 착하게, 좋게 말했는데 팀원들이 무시를 하는 그 대화 패턴 3가지 설명하고요. 어떻게 바꾸면 팀원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구체적인 말하기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교수님 네. 말씀이 저도 좀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좋게 말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그럼 제가 좀 세게 말하고 아니면 부선들한테 강하게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제 컨셉을 좀 바꿔야 될까요? 아니고 그 강하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말하면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강도가 아니라 기준치를 명확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말하면 관계가 깨지는데요, 명확하게 말하면 행동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말 내용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에도 기준이 있고 확신이 있나? 굉장히 좀 동물적인 직관으로 캐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좋게만 말하는 리더, 착하게만 말하는 리더는 기준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팀원의 기분만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팀원들이 실제로 있는 건 뭐야? 이 리더? 자기 말에 확신이 없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캐치하는 순간은요, 일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라는 건 아니지만 기준치와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좋게만 말해서 팀원들이 좀 무시하게 되는 대표적인 대화 패턴 3가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벌써 유튜브 몇 개 찍으시더니 지금 유튜버가 되셔가지고 빨리 좀 듣고 싶거든요. 벌써 무슨 천만 유튜버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3가지 첫 번째 말하는 그런 습관이 뭘까요? 첫 번째 패턴은요, 정말 많이 나오는 대화 패턴인데요.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시인데 질문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한 거거든요. 근데 팀원 입장에서는 뭔가가 달라져요.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물어보는 순간요,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팀원이 게으른 거 아닌가요? 리더 잘못도 아니고 팀원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말하면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선택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말의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요, 진짜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저랑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혹시 저 커피 한 잔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거절해도 되는 부탁이잖아요. 선택지가 있죠? 그러면 질문형이 맞아요. 근데 리더가 팀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말만 선택지가 있는 질문처럼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원은 선택지가 없는데 말이 선택지를 줘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리더로서 어떤 소통을 해야 될까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아니고요.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진행 중에 막히는 게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시를 먼저 하고요, 배려는 뒤에 해준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지시가 있지만 배려도 동시에 있거든요. 이 순서만 바꿔도 좀 팀원이 기준치가 명확하게 생길 수 있고 듣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럼 두 번째 패턴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패턴은요,
지시를 하는데 지시 앞에 이유가 너무 많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팀 사정도 있고 클라이언트 요청도 갑자기 들어왔고 그렇죠. 좀 이번에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좀 내일까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혹시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왜냐면 그거는 팀원한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배경 설명도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팀원을 배려한 거잖아요. 아, 그쵸. 배려한 게 맞고요. 배려한 게 맞는데 팀원이 이 말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정보를 캐치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네. 일 시키면서 눈치를 보고 있네. 누구 눈치를 본다? 내 눈치요. 이 리더가 이 일을 나한테 시키면서 내 눈치도 보고 있구나. 부연 설명이 길어질수록 리더가 들고 있는 확신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탁하는 이유를 길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생각해보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아예 설명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교육받기에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리더 교육받을 때. 맞아요. 저도 사실은 맥락에 대한 설명 충분히 하라라는 그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맥락 설명이 필요한 상황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원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리더가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건 거죠. 프로젝트 방향을 갑자기 바꿔야 된다던가 왜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팀원이 반드시 이해해야지만 좀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그거는요 충분히 맥락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명확한 업무 지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일까지는 꼭 해야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유를 길게 되면 확신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상황과 그냥 실행하면 되는 상황을 조금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되게 요청이 급한 거야. 일단 내일까지 해야 돼. 이렇게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해야 될 때는 사유나 목적을 설명을 해서 해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약속을 했으면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냥 딱 지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게 너무 팀원들한테 좀 이렇게 지시만 하면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나요? 차갑게 보여야죠. 그래요? 어느 정도는요. 네. 우리 리더가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이게 차갑게 보이는 게 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차가울 때는 차갑고 또 따뜻할 때는 따뜻하고요. 어쨌든 우리 리더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선은 명확하게 그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교수님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지시를 하고요. 확인하지 않고 끝내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정작 다음날 가서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팀원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 팀장 일 시켜놓고 확인 안 해. 자기가 급하면 다시 말하겠지.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팀원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팀장님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확인이 그 일에 좀 무게가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많고 많은 일 중에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가지고 오냐면 내가 한 일의 결과가 확인되는 일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화법이라든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지시할 때요, 중간 확인 시점을 같이 주시면 되거든요. 내일까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일 오후 3시 정도에 한번 갖고 오세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일단은 완성본 아니더라도 초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팀원 입장에서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팀장이 챙기는 일이다. 반드시 봐야 되는 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3가지를 보셨는데요. 먼저 해주시고요. 꼭 해야 되는 일에는 굳이 선택형 질문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과한 이유를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요. 명확한 지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키셨으면요. 반드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셔야지 팀장이 이 일을 챙기고 있는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애쓰시고 계신 리더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은 차가운 리더로 느껴지는 게요. 나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명확한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리더가 사실 팀원들에게는 가장 편한 리더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3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딱 하나만 골라서요. 다음 주에 한번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좀 어떤 게 좋았는지 또 어떤 게 힘들었는지 적어주시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명확한 리더가 되는 게 진짜 이게 차가운 리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보다 명확하게 지시하는 게 더 좋은 리더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